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을 전기 분해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는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물이 전기 분해를 하면 정말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를 만드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거 선생님도 실험을 해봤는데 내가 실험한 것보다는 좀 잘한 사람의 영상을 보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는 유익할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물을 이제 건전지를 넣어서 전기 분해를 할 과정인데, 그냥 정수된 물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소금, 소듐 하이드라이트라는 뭐 수산나트륨이라는 이런 그 물질을 넣을 거예요. 그 이유는 깨끗한 물은 오히려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전해질의 대표적인 예가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물에 넣고 전기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건전지를 통으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막 기체가 발생하죠. 이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극인데, 이 왼쪽에는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오른쪽은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포집하고 있습니다. 비커에다가 포집을 해요. 자, 수소 기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불을 갖다 대보면 돼요. 그래서 불이 펑 터지면은 걔는 수소 기체가 맞아요. 그리고 산소 기체는 불을 가까이 대면은 불씨가 확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자,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수소의 기체 양이 산소의 기체 양보다 훨씬 더 많죠. 그 이유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발생하는 기체 양이 다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집된 기체를 불에 갖다 대볼 거예요. 얘는 산소 기체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특징이 있는데 이 실험은 실패를 했네. 이 수소 기체 한번 볼게요. 수소 기체는 불 갖다 대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펑 터지는 거 보였죠? 이렇게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은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물은 H2와 O2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앞에 개수를 통해서 원자의 개수,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죠. 왼쪽에는 수소 2개, 산소 1개인데 오른쪽은 수소 2개, 산소 2개니까 산소 1개가 더 생긴 꼴이 되잖아. 근데 원자의 개수에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2개의 물 분자는 2개의 수소 기체랑 하나의 산소 기체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양과 산소 기체 만들어지는 양이 2대1로 거의 2배 더 많이 발생했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 수소 기체는 2개 만들어질 때 산소 기체는 1개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2대1 비율로 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기체의 양이 수소가 산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물의 전기 분해하는 과정을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적용해 봤는데, 자, 물의 전기 분해를 분자 모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왼쪽에 물 분자 2개 있습니다. 얘를 전기 분해할 건데, 자,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면 알겠지만 원자의 개수랑 원자의 종류는 변화가 없어야겠죠.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만 바뀌어야 돼. 자, 얘를 전기 분해하면은 얘네들이 다 찢어지는데, 얘네들은 H랑 산소나 수소 이 원자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혼자 있는 걸 되게 두려워해. 무조건 친구랑 같이 만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다음에 산소는 산소끼리, 그리고 수소는 수소끼리 이렇게 딱 붙는 거야. 자, 그래서 산소 기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개의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원래는 이렇게 존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존재했어요. 근데 얘가 전기 분해하면서 산소끼리 붙어 있고 수소끼리 붙어가지고 2개의 물 분자가 하나의 산소 기체랑 2개의 수소 기체를
만들었다, 분리시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면은 두 개의 물 분자는 한 개의 산소 기체와 이렇게 해도 되죠. 두 개의 수소 기체를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수소는 4개 이렇게 결합하면 안 돼요? H4로 존재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수소는 두 개, 그냥 딱 둘둘이 묶여있는 거를 더 좋아해. 더 안정적인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H4로 존재하지 않고 두 개의 H2 분자로 존재하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H4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알겠죠?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인 또 다른 방법이 아니죠. 암모니아라는 화학 구조를 만드는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암모니아 알죠? 암모니아 분자식 어떻게 썼죠? 우리가? 그치? NH3라고 썼죠.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 그치? 암내, 사람의 냄새, 그 땀 냄새를 유발하는 원자가 NH3라고 했죠. 걔가 암모니아예요. 이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암모니아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 그 만드는 실험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을 앞에서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이번에는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얘를 입자 모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는 수소 H가 흰색, 그 다음에 질소가 이 노란색 N으로 표현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암모니아 우리 배웠듯이 암모니아의 분자식은 NH3입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 암모니아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질소랑 수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만들려면은 만들려고 하는 게 생성물이니까 얘를 만들려면은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있으면 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올바른 화학 반응식이 아닙니다. 선생님, 왼쪽과 오른쪽 원자의 개수 동일하고 원자의 종류도 동일한데 왜 틀린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질소라는 애는 수소랑 마찬가지로 질소라는 애는 이렇게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자연에서 질소가 N 하나 띡 존재하지 않아.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붙어 다녀. 질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질소 기체로 존재해. 그리고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소가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로 존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 오른쪽 개수, 이 원자의 개수 맞추기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봐봐, 지금 왼쪽에는 질소 2개죠. 근데 오른쪽에 질소 1개야. 안 맞지? 왼쪽에 수소 2개인데 오른쪽에 수소 3개야. 안 맞잖아 지금. 그치? 이걸 맞춰주는 게 조금 헷갈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자, 맨 처음에 왼쪽에 N2, N이 2개니까 오른쪽에도 2개로 맞춰주려면은 이러한 분자가 2개 있으면 돼. 그지?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에는 수소 몇 개인 거야? NH3에서 이 수소 3개짜리 분자가 2개 있으니까 총 수소는 6개의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6개의 원자가, 이 수소가 H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H2로 존재한다고. 즉, H가 6개가 만들어지려면은 H2라는 분자가 3개가 더 있어야 돼. 이래야만 N2 더하기 3H2에서 2개의 암모니아 분자를 만들어내는 이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봐봐요. 왼쪽에도 질소 2개, 오른쪽에서 질소 2개, 왼쪽에 수소 6개, 오른쪽에 수소 6개. 맞죠? 자, 이거를 이제 분자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그러니까 분자 모형으로 표현해볼게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돼. 자, 먼저 N2라는 분자 하나 있어야 되고 1이 생략된 거죠. N2 분자. 그 다음에 3개의 수소 기체가 필요해. 3개의 수소 기체. 이렇게. 둘, 셋. 자, 얘들을 반응하면은 얘들이 다 갈라지면서 질소 하나에 수소 기체 3개, 그리고 또 나머지 질소 하나에 수소 기체 3개. 그죠? 지금 반응물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의 변화가 없이 걔네들이 다 섞어가지고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냈죠. 다시. 원래 이렇게 존재했어. 원래 이렇게 존재했는데 이 질소 하나가 수소 3개랑 만나서 암모니아라는 분자를 만들고 질소 하나가 수소 3개를 만나서 암모니아라는 분자 하나 더 만들었죠. 원자의 개수의 변화 없고 원자의 종류의 변화 없고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낸 화학 반응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암모니아 생성 반응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봤죠? 네. 질소 결국에 암모니아라는 이러한 분자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은 틀린다고. 이렇게 하면은 개수가 맞지가 않잖아.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왼쪽에 있는 질소 원자의 개수랑 오른쪽에 있는 질소 원자의 개수가 똑같고 왼쪽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오른쪽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랑 똑같다. 이렇게 해야 완벽한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조금 어려운데 계속 반복할 거야. 하지만 중요한 순서는 잘 기억해 두세요. 맨 처음에 반응물, 화살표, 생성물 쓴 다음에 반응물에 대한 화학식을 쓰고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분자 앞에 있는 개수를 조절한다. 이 개수를 조절해가지고 완벽한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필기하기 바랍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학 반응식 있죠?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 했던 그거야. 메테인 가스를 산소 기체랑 결합해서 가열했더니 이산화탄소랑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물 분자가 만들어지더라. 이러한 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이 뭔지 알 수 있어. 아, 이 반응에서는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을 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물 분자라는 어떤 생성물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것을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또한 뭘 알 수 있냐? 각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메테인이라는 분자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있는 원자 구조를 갖고 있구나. 분자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물이라는 분자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실험은 수소, 산소, 탄소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수 비를 알 수 있대. 이게 뭔 소리냐? 자, 지금 보면은 메테인의 앞에 개수가 안 적혀 있으니까 1이죠. 1. 개수 1. 그리고 이 산소 기체는 개수가 2야. 즉, 메테인 분자 하나랑 산소 분자 2개가 결합했을 때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 만들어지고 물 분자가 2개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보면 1대 2대 1대 2잖아. 이걸 알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메테인의 분자 수만 알고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물 분자 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비율이 1대 2니까. 만약에 메테인의 분자 수가 10개다. 그럼 당연히 만들어지는 물 분자의 개수는 20개겠죠. 이렇게 분자 앞에 있는 이 개수의 비율은 분자의 개수의 비와 똑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수비는 입자수비랑 똑같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분자의 개수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테인 분자 하나랑 산소 기체 2개의 분자가 결합했을 때 한 분자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2개의 분자의 물 분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비율이 1대 2대 1대 2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처음 보는 식이야. 뭐냐면은 지금 CO 라는 분자 2개랑 산소네, 산소 기체 하나가 결합했더니 2개의 CO2를 만든대.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얘가 일산화탄소거든. 우리 저번에 배웠지? 산소가 하나인 탄소니까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가 반응물이구나. 그리고 일산화탄소랑 산소기체가 반응물이구나. 얘들을 결합했더니 이산화탄소라는 생성물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물은 일산화탄소랑 산소기체고 생성물은 이산화탄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두 번째, 뭘 할 수 있냐면은 일산화탄소라는 애는 탄소 한 개에 산소 한 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구나. 이산화탄소는 탄소 한 개에 산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산화탄소 두 개에다가 산소원 분자 한 개를 결합하면은 두 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구나. 비율이 2대 1대 2구나. 일산화탄소가 만약에 100개 만들어지면은 필요한 산소기체는 50개의 분자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100개의 CO2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게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아주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 시간이 남으니까 이것도 한번 원자의 개수비, 이거 화학 반응식인데 원자의 개수나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봐봅시다. 자, 두 개의 CO란 얘기는 C하고 O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O2라는 분자는 하나 있다는 얘기고. 자, 얘네들이 결합했더니 얘네가 갈라지면서 한 놈은 일로 가고 한 놈은 일로 간 거야. 그래서 CO2라는 분자가 하나 생성되고 또 다른 CO2 분자가 생성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왼쪽에 탄소의 개수 2개, 산소의 개수 하나, 둘, 셋, 4개였는데 오른쪽 보면은 탄소 개수 2개, 산소 개수 4개인 거 알 수 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원자의 개수의 변화 없고 원자의 종류의 변화 없다. 그럼 뭐가 변하냐? 뭐가 변하죠? 그렇죠.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다. 이런 것이 화학 반응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너네가 알고 있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오기도 하지만 너네가 모르는 화학 반응식이 나올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너네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 우리가 오늘까지 화학 반응식을 배웠는데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은 화살표를 중심으로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배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물질을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표현해. 물은 H2, 수소기체는 H2, 산소기체는 O2 이렇게 바꾼 다음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맞도록 개수를 조절해준다. 그래서 2, 1, 2, 1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은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반응물과 생성물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각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비를 통하여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수 비를 알 수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은 진짜 너네가 고등학교 가서 계속 써먹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다양한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그때마다 화학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찾아내보는 것도 연습을 좀 꾸준히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